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유식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야 육아가 좀 편해졌나 싶었는데 이유식 시작이라니 또다시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죠. 저는 아이가 5개월이 되면서부터 더 초조해졌던 것 같아요. 이유식 할 날짜는 다가오고 준비 잘해야지 하면서 이유식 책 정독하는데 이론만 쌓이고 시작하는 건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작 전에는 막막했지만 막상 하고 나니까 별거 없이 꽤 쉽게 초기 이유식을 하고 있거든요.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유식 전반적인 내용과 초기 이유식 스케줄, 이유식 만드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저처럼 이유식 만들기 걱정되셨던 분들은 영상 보고 함께 따라해보세요. 우선 이유식 준비물은 도마, 칼, 이유식 용기, 믹서기, 스푼, 이유식 큐브, 그릇, 실리콘 주걱, 턱받이, 계량컵, 거울, 메셔, 거름망, 찜기, 냄비, 빨대컵. 너무 많죠. 근데 초기 이유식 할 때는 이거 다 없어도 돼요. 출산용품과 마찬가지로 최소한만 준비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씩 추가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복직이나 체력 저하로 나중에 시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이유식에 꼭 필요한 것은 저울, 계량컵, 실리콘 큐브, 이유식 용기, 믹서기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집에 있는 조리도구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만들면서 필요한 거 하나씩 사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조리도구가 웬만큼 있어서 이유식 큐브, 스푼, 빨대컵, 쌀가루 정도만 새로 샀어요. 이유식 시작 전에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가 따라갈 책 한 권 구매하는 거예요. 저는 이유식 시작 전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 훑어보고 제일 편해 보이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책을 구매했어요. 재료 보관, 전반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책은 한 권 있으시면 좋아요. 제일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구매했는데요. 첫째 때는 밥솥 이유식으로 시판 하나도 없이 만들어서 먹였었는데 요즘은 토핑 이유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삐뽀삐뽀 아저씨의 이유식 영상을 보고 요약 정리를 해봤어요. 요즘 4가지 지침은 첫 번째, 완분이든 완모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면 되고, 두 번째, 죽처럼 섞어주기보다는 음식 재료 외에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토핑처럼 주던지 아니면 따로 주는 게 좋다고 해요. 세 번째, 질감은 너무 묽게 말고 최대한 빠르게 올리는 게 좋고, 네 번째, 특정 음식을 제한해서 주지 말자는 거예요. 계란 흰자, 새우, 생선, 땅콩, 밀가루 등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던 특정 음식을 늦게 먹이는 게 도리어 알레르기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6개월에는 이유식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미리 보고 계신 분들은 아이가 잘 앉을 수 있도록 터미타임이랑 앉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6개월부터는 철분을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음 테스트 후 소고기도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유식 초기 스케줄표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초기 이유식의 목적은 알러지 테스트와 먹는 연습. 그래서 3일 간격으로 채소를 추가해줬고 토핑 이유식이다 보니까 채소는 테스트 후에 괜찮으면 하루 2가지 총 반찬으로 주려고 겹쳐서 짜봤어요. 이유식은 냉장 보관은 이틀, 냉동 보관은 4주까지 가능한데요. 하루 날 잡고 이유식 큐브를 만들면 열흘 정도는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이유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질감은 묽지 않게 빠르게 올리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10배 죽을 만들 거예요. 저는 쌀가루를 샀고 유기농이라고 해서 퍽이 거 써봤는데요. 200g 소량으로 샀거든요. 쌀가루는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쌀을 불려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처음에는 편하게 가려고 갈거나 할 필요가 없는 쌀가루를 선택했고 불린 쌀 10g에 물 100ml를 하면 10배 죽인데요. 쌀가루 20g에 물 200ml 계량을 했고요. 쌀가루는 뭉치지 않게 찬물에서 먼저 풀어주고 끓여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눌러붙지 않게 저어주시면 되고요. 농도는 이 정도? 식으면서 더 꾸덕해져요. 식으면 큐브에 넣어서 보관을 해도 되고 저는 이유식통에 소분을 했어요. 한 끼에 30g 정도 소분을 했고 약 5일치 정도 나오더라고요.
큐브에 얼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쌀가루라서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냄비로 그냥 2, 3일에 한 번씩 필요할 때마다 만들고 있고, 초기 이유식은 양이 50에서 100g 정도 되는데 테스트 개념이라서 먹는 양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되고, 너무 배고프면 짜증내니까 수유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기분 좋을 때 주는 게 좋다고 해요. 다음은 소고기 큐브를 만들 건데요. 생후 6개월이 되면 엄마 몸으로부터 받아 나온 철분이 부족해져서 반드시 소고기는 주셔야 돼요. 소고기 200g을 정육점에서 사왔는데요. 소고기는 사태나 홍두깨살 준비하시면 되고 핏물은 빼시면 안 돼요. 소고기 비린맛 때문에 핏물 빼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기에 철분이 있어서 같이 주셔야 돼요. 물로 한번 헹구거나 키친타올로 톡톡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물 200에서 300g 넣고 삶아주시면 돼요. 믹서기에 소고기를 넣고 삶은 소고기 육수도 같이 넣고 갈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좀 많이 되직하게 됐는데 육수물 추가해 주시거나 분유포트 물로 농도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10g짜리 큐브로 만들어서 넣어 놓으면 토핑 이유식 하기 좋더라고요. 야채도 이렇게 한꺼번에 찌면 편한데요. 단호박, 양배추, 감자, 당근을 한 번에 쪘고요. 삶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덜 빠져나갈 것 같아서 찜기로 쪘어요. 야채는 한 김 식으면 큐브에 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10g씩 하려다가 양이 많아서 20g씩 소분했어요. 단호박은 껍질을 벗겨서 수저나 포크로 으깨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30g 6구짜리 이유식 큐브 4개를 샀는데 10g이나 20g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20g 소분이라 저울을 이용할 거예요. 감자는 포크로 으깨주시면 되는데 너무 뻑뻑하면 분유포트로 물 조금씩 넣어서 농도 맞춰주세요. 감자도 20g씩 소분했고, 당근은 저는 물이 드는 게 싫어서 포크로 했는데 식이섬유가 많아서 믹서기나 초퍼로 갈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안 으깨지더라고요. 색배임 최소한으로 하려고 진한 색 큐브에 당근을 넣었고요. 양배추는 딱 봐도 질긴 섬유질이 많아서 믹서기로 갈아 넣어줬어요. 잘 안 갈리면 이것도 분유포트로 넣고 갈아주세요. 초기 이유식 막막하고 걱정되었는데 만드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죠? 뭐든 시작하면 별거 아닌데 하기 전까지가 힘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더 잘 만들고 싶다는 마음도 들고 말이에요. 요즘 육아로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의 가치를 깨닫고 많이 느끼려고 해요. 이렇게 잘 먹어주고 이쁜 모습, 커가는 모습 보면서 이유식 만들다 보면 어느새 초기, 중기, 후기까지 이유식 할 수 있겠죠? 이유식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기 이유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유식이 중기로 넘어가면 갑자기 식단표가 어려워지는데요. 두 끼로 늘어나면 손질 재료도 더 많아지니까 이맘때쯤 시판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큐브 공장 돌리는 것도 어려운데 아기까지 잘 안 먹으면 재료도 아깝고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중기 이유식 쉽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질 어려운 건 산다. 모든 재료를 다 손질하려고 하면 진짜 지치는데요. 요즘은 이유식 큐브들도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 손질이 많이 필요한 재료들, 완두콩, 비트, 콜리플라워, 연근, 생선류, 이런 재료들은 많이 샀다가 버리는 게 더 많아서 차라리 큐브 활용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가격은 좀 있어도 세척부터 손질하고 익혀서 나오고 소분도 되어 있어서 활용하면 시간과 체력을 정말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지퍼백 큐브 활용법. 예전에 제가 지퍼백으로 큐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었는데 진짜 편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실리콘 큐브틀을 냉동에 넣으면 냄새도 배고 일일이 손가락 넣어서 세척하는 것도 번거로운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퍼백에 평평하게 담고 칼등으로 그램수 맞춰서 나눠서 얼려줘요. 2시간 정도 얼리고 나서 꺼내서 톡톡 부숴주면 잘 떨어지더라고요. 물기가 너무 많은 거는 잘 안 되지만 웬만한 야채나 고기는 가능하고, 미세 플라스틱 괜찮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마찰과 열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재료는 꼭 식혀서 넣고 꽝꽝 얼었을 때는 차가운 물로 표면만 해동해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토핑 말고도 다양한 이유식 방법이 있다. 중기 두끼도 벅차지만 결국엔 후기 세끼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 토핑 이유식이 먹는 양을 체크하기도 식단 구성하기에도 편하지만 엄마의 체력도 시간도 한계가 있다 보니 여러 이유식 방법을 활용을 했는데요. 저는 주로 냄비로 죽을 만들고 테스트할 토핑 재료들만 추가로 올려준 적이 많았어요. 냄비나 밥솥 이유식은 재료를 미리 다 익히지 않아도 돼서 손질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베이스죽도 밥솥에 대용량 만들어 놓고 3, 4일치는 김냉에 꽝꽝 냉장 보관하고 너무 많이 남은 것만 냉동 보관을 해줬고, 특히 밥솥은 대용량으로 만들 수 있고 많이 젓지 않아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실리콘 칸막이도 나와 있는데 일반 보온밥솥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레버를 돌려준 뒤 죽이나 찜 모드로 끓여주시면 되고, 뚜껑 열린 채로 상태를 볼 수 있어서 물 조절하기도 편하더라고요. 토핑이 많이 남거나 아기가 손으로 자꾸 먹으려고 할 때는 남은 재료들에 쌀가루나 계란을 섞어서 밥찜이나 밥전으로 해주면 남은 토핑 활용하기도 좋고, 한 끼에서 두 끼가 말이 쉽지 단순히 끼니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수유턴부터 이유식 양, 깨시, 낮잠, 분리수유 등등. 근데 육아도 힘든데 좀 내려놓자? 저도 첫째, 둘째 지금 4년 넘게 이유식, 유아식 열심히 만들고는 있지만 화려하고 예쁜 이런 식판 구성보다는 실리주의, 영양가 있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크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바탕에는 엄마가 하기 편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지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토핑 이유식을 진행했지만 중기부터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은 게, 이유식을 쉽게 만드는 방법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토핑뿐만 아니라 죽, 밥솥, 자기주도, 스틱 등등 두 끼로 혼돈이 오신 엄마들께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중기 이유식 스케줄부터 저만의 중기 이유식 했던 방법들까지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초기, 중기, 후기 부담 없이 쉽게 함께 소통하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식단표를 보시면 한 끼는 닭고기, 한 끼는 소고기를 줬고요. 소고기는 철분 흡수가 제일 좋아서 픽스를 했고, 나머지 한 끼는 닭고기뿐만 아니라 생선, 돼지고기, 계란, 두부 등을 주셔도 돼요. 제 전자책에 정리한 내용인데요. 초기부터 두 끼를 시작해도 되지만 저는 7개월부터 두 끼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입자감 연습을 시도하는데 입자감은 아기들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입자감을 이제 빠르게 올리는 게 좋다고 해서 빨리 올려줬더니 바로 또 이유식 거부가 와가지고 조금 천천히 늘려줬었고요. 반대로 입자감이 큰 거를 좋아하는 아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시도를 해보고 꾸준히 늘려가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줘야 하고, 중기 이유식 스케줄은 분유, 이유식, 분유, 이유식, 분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물론 정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7, 8개월이 낮잠이나 밤잠에도 변환기라고 하더라고요. 수유랑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아기 컨디션과 이제 패턴을 좀 조율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기들이 섭취량이 보통 80에서 130 정도 먹는데 중기만 돼도 이유식 먹는 양이 아기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더라고요. 2, 30g, 막 50g 이렇게 먹는 아기도 있고 150, 180까지도 먹는 아기도 있고, 근데 돌이 지나면은 이제 하루 3끼 간식으로 먹는 그런 식사 패턴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충분히 이유식만으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기는 중기부터 밥태기, 이유식 거부도 오고 분유도 신생아 때부터 많이 안 먹었었기 때문에 수유량이 모자라면 7개월, 8개월에도 중간중간 보충 수유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힘든 게 개월 수가 지나면서 분유 횟수도 좀 줄고 해야 되는데 젖병은 젖병대로 씻는 것 같고 이유식은 이유식대로 챙기고 막 반도 못 먹고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점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위라는 장기가 정말 탄력성도 좋고 6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성숙해지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알려주고 조금씩 시도를 해보니까 애기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내 패턴이구나, 지금 좀 배부르게 먹고 자야겠구나 이런 게 생기면서 점점 패턴을 따라오더라고요. 실제로 아기 위 크기를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신생아 때는 겨우 5에서 7cc 정도? 정말 조그만데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되면 계란 크기,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용량이 자몽? 거의 어른 주먹만큼의 양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적은 기간,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유식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고 아기가 잘 먹고 엄마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첫째부터 토핑, 냄비, 주기유식, 밥솥 다 해본 이유가 엄마가 편한 방법이 있고 아기가 잘 먹는 이유식도 있더라고요. 4년 넘게 이유식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담은 실전 이유식 가이드북과 실시간 육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육아 소통방 활용까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유식하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힘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기 이유식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후기 이유식하면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하루 3끼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또 이유식 스케줄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첫째부터 둘째까지 시판 이유식 없이 직접 만들어 먹이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후기는 중기 이유식하고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이 시기가 진짜 또 다르게 엄마들에게 힘든 시기더라고요. 이앓이로 잠을 계속 설치기도 하고 분리불안으로 계속 매달리니까 이유식을 만들기도 힘들고, 후기 이유식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유식 전쟁 중인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착한 후기 이유식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했던 이유식 스케줄과 레시피는 노션에 업데이트하면서 정리해놨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셔서 아이에게 맞는 이유식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기 이유식이 시작되면서 하루 3끼를 꼭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저는 9개월부터 바로 3끼를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3끼라는 숫자에 집착을 하다 보면 차리는 것도 치우는 것도 스트레스고, 솔직히 우리도 3끼를 다 차려 먹지는 않잖아요. 아이에게도 끼니의 숫자보다는 전체적인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기 이유식에서 전체 먹는 양을 보면서 끼니당 먹는 양을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아이 중기 이유식 스케줄이 이렇게 되는데요. 토탈 이유식 양은 200에서 400까지 정말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이유식 양을 조금씩 늘려서 먹였고, 한 끼당 보통 150에서 200g 정도 먹게 되면서 두 번째 수유를 점점 이유식으로 변경했어요. 저희 아이는 이유식보다 분유를 잘 안 먹었는데 후기 이유식 권장량을 보면 한 끼에 130에서 190g 정도이고 수유량은 500에서 700ml 정도를 권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분유를 많이 안 먹는 아이여서 소아과에서는 최소 돌 전까지 수유량을 400ml 이상은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는 날이면 이유식을 주고 잘 안 먹는 날에는 이유식을 먹다가 바로 분유로 보충 수유를 해줬습니다. 아기가 배꼴도 커지고 점점 활동량도 늘어나니까 분유, 이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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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 이렇게 새끼 스케줄이 점점 패턴을 잡아가더라고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분유를 먹이고 그 다음 10시쯤 첫 이유식을 먹고 놀면서 신체 활동을 충분히 한 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두 번째 이유식을 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9시쯤 마지막 수유를 하고 있어요. 한 끼 한 끼를 클리어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 끼니당 먹은 그램수에 집착을 하게 되고, 안 먹으면 화도 나고 아이가 성장 발달이 더군다나 늦어지는 경우에는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패턴이 잡히지는 않고
서서히 새끼로 늘려나갔는데요. 지금도 저는 하루 새끼에 집착하기보다는 토탈량, 전체적인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있는지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 그 기간을 잡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매 끼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서 좋더라고요. 지금 안 먹으면 다음 끼니에는 좀 더 배고프니까 잘 먹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훨씬 좋은 방향이었어요. 후기 이유식을 하는 만 9개월에서 11개월에는 이유식 횟수도 늘어나고 아이들 발달도 훅훅 크는 시기여서 엄마가 챙길 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먹이고 치우고 준비하다 보면 이유식 전쟁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엄마의 체력과 시간을 아끼면서 이유식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봤어요. 저는 중기 이유식까지는 알러지 테스트를 하느라 식단표를 짰었고 후기 이유식부터는 식단표를 따로 안 짜는데요. 그러면서도 영양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야채 큐브예요. 집에 양파나 당근, 애호박처럼 항상 남아있는 야채들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이유식 할 거 빼놓고 초퍼로 갈아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해요. 후기 이유식에는 큐브 공장을 따로 안 돌리고 그때그때 장본 재료로 추가하니까 버리는 재료 없이 활용도 가능하고 식비도 절약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유식 만들 때 야채 큐브로 만든 죽에다가 새로운 재료 하나, 고기 하나 이 조합으로 해서 골고루 먹이는 편인데요. 채소도 포함되어 있고 알러지 테스트 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도 추가되고 고기 단백질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니 따로 영양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야채 큐브 죽에 재료 추가, 닭고기, 야채 큐브 죽에 재료 추가, 소고기, 야채 큐브 죽에 재료 추가, 생선이나 돼지고기 등 고기 토핑만 새로 해서 올려줘도 세 끼가 다 다르게 완성이 되는데요. 요새는 이유식 지침이 바뀌어서 꿀하고 우유 빼고는 돌 전에 다 먹여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소고기, 생선, 돼지고기 가리지 않고 시도해볼 수 있고 아이들이 질려하면은 한 끼는 김이나 참기름, 치즈를 추가로 토핑해서 줄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새로운 재료 두 3개씩만 사서 넣어주면 되고 따로 이유식 식단표대로 재료 준비하느라 애먹을 필요가 없어서 시간도 절약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죽을 좋아해서 죽 이유식으로 갔는데 토핑으로 하던 죽 이유식이든 상관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후기 이유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이가 폭풍 성장하는 시기라서 엄마도 함께 바빠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때죠. 육아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기전이니까 너무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쉽고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에서 소개한 이유식 관련 자료들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요가도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해요. 안녕.